네, 안녕하세요. 안전하게 주식하자 안전개미입니다. 오늘 억대 트레이더들의 주식 고수들의 5가지 공통점, 이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한번 보자면 제가 이 네 분을 여기 써놨는데 물론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훌륭하신 분들도 더 있겠죠. 더 계시는데 저는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이 네 분의 영상을 많이 봤었고,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. 제가 아직은 뭐 수익을 크게 본 것도 아니지만,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죠. 그래서 이 네 분을 제가 썼고요. 자주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네 분의 영상은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. 사실 거의 다 봤고, 늘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이 네 분 순서는 제가 누굴 뭐 더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가나다라 순서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제가 1년 가까이 이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.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. 첫 번째로는 거의 다 이 과정이 절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이 심지어 심플관심님은 하루에 그 매매 복귀 영상도 올려주시고 아침에 장전에 뉴스도 올려주시고 또 무슨 이슈 있으면 그 영상까지 올려주시죠.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오랫동안 잘 하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복귀를 하고 지수를 보고 시장이 어떤지 또 미국 시장이 어떤지 세계 시황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뉴스가 어떤지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항상 파악을 하십니다. 그에 따라서 시나리오도 미리 항상 습관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. 이 하승우 님도 매일 이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매매일지랑 다 올려주시죠. 불개미 님도 워낙 바쁘시지만 영상을 꾸준히 올려주시고 창원개미 님도 항상 이제 자기의 생각과 매매 타점, 시장에 대한 느낀 점, 이런 것들을 영상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이 1번의 내용을 저는 항상 하시고 계신다. 이렇게 느껴집니다.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이걸 하고 있다. 그러면 저 같은 주린이나 앞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분들의 가까이, 최소 가까이 아니면 그보다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.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, 두 번째는 이분들 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으세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더 돌파를 위주로 할 수도 있고 눌림을 뭐 더 위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매매 타점을 떠나서 손절 자기가 어느 정도 가격이든 퍼센트든 이런 분위기든 좀 더 유동적으로 하시겠죠. 이분들은 워낙 경험치가 있으시니까. 그래도 손절을 꼭 하고요. 그거에 대해서 손실을 인정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상들 보자면 창원개미 님도 이 손실 난 날이 당연히 있으세요. 있어도 그냥 속상해도 손실을 인정하고요. 심플님도 마찬가지고 불개미님도 막 짱돌 영상도 올려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. 하승우님도 매매일지 보면은 이 손절 타점이 보여요. 그러니까 손실을 인정하고 다른 종목들을 다시 공략을 하신다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이분들의 영상을 보다 보면 이 복구 매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.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손절 인정하고 추가로 이 정도 가격이나 이 정도 자리면 매수할 만하다.
이런 거를 매수를 하다 보니까 복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손실 상태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복구 매매에 집착하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내동 매매도 당연히 없겠죠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뭐 한두 번이야 있을 수 있어도 절대 거의 빈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비중 조절 및 계좌 관리. 이 비중을 물론 다들 시드가 다르세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억대 트레이더라는 이제 앞에 이름을 붙였는데 뭐 불개미님이야 워낙 시드가 크신 걸로 유명하고 심플님은 지금 뭐 시드를 따로 공개하진 않지만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뭐 단타로 한 종목에 제가 봤을 때는 1000에서 한 3000, 5000 사이로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예전에 스윙 계좌에서도 뭐 1억 이상의 인증을 했었죠. 그래서 억대 트레이더로 저는 구분을 했고 이 창원님도 워낙 이분은 경력에 비해서 시드를 크게 가져가시진 않으세요. 그만큼 안정적으로 계좌 관리도 하시고 비중 조절을 하시고 그래도 연으로 따졌을 때 억은 무조건 넘으시기 때문에 같이 억대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. 이 하승우 님도 워낙 시드가 크신 것 같고요. 뭐 선물도 하시고 그런 거 영상만 좀만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. 예전에 월 거의 10억 가까이 찍었던 그 영상도 있고요. 그래서 이 네 분을 억대 트레이더로 저는 지칭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다 비중은 다르지만 각자의 시드는 다르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분들이 뭐 1억, 10억, 뭐 몇천만 원을 매수를 하셨을까요? 그게 아니죠.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충분히 작은 시드부터 거쳐왔을 테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의 시드가 자기한테는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시드인 겁니다. 그래서 다 비중 조절을 하고 계신다. 그리고 계좌 관리. 불개미님은 항상 이제 출금을 하신다고 들었고, 심플님도 뭐 스윙이나 단타 계좌를 나누면서 당연히 이제 돈을 찾아서 쓰시겠죠. 그리고 창원개미님도 뭐 계좌를 나누면서 스윙 따로 뭐 가끔은 좀 더 공격적인 계좌, 방어적인 계좌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 하승우님도 마찬가지고 결국 다 그 자기의 계좌를 관리를 하세요. 그러니까 뭐 나누기도 하고 출금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비중 조절도 하고요.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. 왜냐면 잘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이제 뭐 몰빵 매매를 하거나 미수를 쓰거나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한번 크게 맞으면 계좌가 좀 박살이 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계좌 관리도 뭐 얼마 이상 자기가 수익이 쌓이면 출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실천을 많이 하셨겠죠. 네 번째, 이분들이 다 매매 일지를 보면은 주도주를 매매를 하세요. 뭐 동전주, 잡주, 그러니까 상승 차트 없이 그냥 막 급등하는 이제 차트들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가끔 뉴스가 좋은 게 붙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네,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무지성으로 혹은 최근에 뭐 추세도 없었고 최근에 테마도 없었는데 갑자기 뉴스에 이제 뉴스 띄우고 팔아먹는 종목들 그런 거를 다 구분을 하시고요. 매매를 안 합니다. 거의 대부분 95% 이상은 주도주 매매를 하시고요. 이 주도주라는 개념이 사실 뭐 맨 처음은 감이 잘 안 올 텐데 그날에 거래 대금이 몰리거나 테마를 이루거나 좋은 호재 뉴스에 따라서 같이 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그날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.
항상 테마가 순환되고 돈이 쏠리는 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아직 어렵고 앞으로도 늘 경험치가 쌓여야 좀 보이지 않을까. 이게 꼭 장이 끝나고 나서는 잘 보이는데 그 매매 도중에는 이게 정말 주도주인지 헷갈리더라고요. 이거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, 단, 이런 데서 매매를 해야 눌림도 더 성공률이 높고요. 이렇게 급등하는 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만큼 손실 방어도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이 네 분들이 이렇게 주도주를 매매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뭐 다른 분들도, 다른 고수분들도 주도주에서 보통 많이 하시고요. 그리고 다섯 번째, 이 마지막으로 이 전부 다 이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수능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시장에 리스크가 큰 게 있을 것 같으면 그거에 따라서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잠시 매매를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늘 대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으로 대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. 왜냐면 이게 손실 금액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마음이 더 급해지고 내가 하루라도 더 열심히 해서 금액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안 좋아도 더 매매하게 되고 또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은데 내가 손실이 이미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찾으려고 억지로 매매를 한다거나 쉽게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. 저도 많이 겪었던 내용이고 근데 이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안 좋으면 비중을 줄이기도 하고 아니면 악재 뉴스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거에 따라서 늘 대비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가지를 큰 공통점으로 봤고요. 물론 세세하게는 다 다른 관점과 방식이 있겠지만 이 다섯 가지는 다 겹쳤고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이 다섯 가지는 꼭 지키도록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.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